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MBC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시민참여단의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비율이 59.5%, 건설 중단이 40.5%로 나왔다며 정부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하며 조사를 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 30대에서 증가폭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원전 축소 의견이 53.2%로 가장 많았고 원전 유지 의견이 35.5% 나왔다고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또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정에 따라 정부는 오늘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 같은 정부 권고안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고 야당은 국가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근 기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권고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상결관의 수기를 거쳐 공고안을 제시한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사실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사회가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공사재개 결정과는 별도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공론화위의 권고대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등 온갖 소동을 벌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살렸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원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탈원전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공론화위원회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옳을 건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정부가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 사회적 갈등과 공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한재입니다.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 국장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핵무기 완성이 몇 달 안에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가안보 포럼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히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이르면 5개월 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y are closer now than they were 5 years ago, and I expect they will be closer in 5 months than they are today. 폼페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적 관점도 여기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옵션 발언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김정은이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도 북핵 위협에 대해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정치 공작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관제 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상 정치공작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추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추 씨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추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숨겼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진상규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구속을 계기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민수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권 몰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며 다시 한번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스페인 현지에 사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현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성명을 내고 카탈루냐 국민을 보호하고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자로 헌법 155조 발동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에는 자치의회 해산과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권 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 nadie dude que el gobierno pondrá todos los medios a su alcance para restaurar cuanto antes la legalidad y el orden constitucional. 스페인 정부는 내일 강요회의에서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를 의결하는 대로 상원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앞서 카탈루냐 측에 분리독립 선언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며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자치권 몰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중앙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압박하면 분리독립 의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 간의 막판談判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은 어제 바르셀로나에서 재외국민 보호협의회를 열고 현지 교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며 과거의 잘못과 단호히 결별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자치 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오는 12월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 대피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비상관리청 부청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상 사이렌을 동원한 주민 대피 훈련이 오는 12월부터 매달 첫 근무일에
하와이 전역에서 15분간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와이와 괌, 북마리아나 제도가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하와이가 취하는 조치는 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브닝 핫클릭입니다. 낙하산을 이용하는 베이스 점프나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도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쉽게 시도하지 못할 일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한 수 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크레인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 사람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낙하산은커녕 몸에 줄 하나 매달린 게 없네요. 오직 맨몸으로 수백 미터 높이에서 바닥의 공기 매트를 향해 뛰어내리며 즐기는 신종 레포츠입니다. 인명구조 현장에서도 사용할 만큼 추락 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공기 매트만을 믿고 이렇게 아찔한 동작을 펼치며 극한의 스릴을 만끽하는 건데요. 한 마리의 새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가르다가 떨어지는데 꾸밈없는 반응을 보니 얼마나 신나는지 짐작이 가네요. 반짝반짝 어둠을 수놓는 수상한 불빛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열정적인 움직임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마치 분신술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하죠. 프랑스의 영상예술팀이 발굴해낸 제주꾼들입니다. 특수 제작한 LED 조명 의상을 착용하고 깜깜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건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치 네온 사인 간판이 살아나기라도 한 듯하죠. 독특한 춤사 위에 과학기술을 멋지게 조화시킨 아이디어가 빛을 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조심해가며 하나씩 세워야 하는 도미노 게임은 인내심과 집중력의 산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하나 더, 이런 수준이라면 예술성까지 갖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차르르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도미노. 줄지어 힘차게 달리면서 슈퍼마리오라고 쓰인 글자를 선명하게 바꿔놓기도 하고요. 이번엔 또 뭘까요? 공을 톡 하고 건드려 포켓몬 시리즈의 피카츄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도미노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인데요. 무려 2만 개가 넘는 도미노를 이용해 요즘 인기 있는 게임 속 다양한 이미지를 생동감 넘치게 재현한 거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다는데요. 만드는 시간에 비해 쓰러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실제 게임보다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정도니 공들인 보람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색다른 음악 공연을 감상해 보시죠. 이렇게 생긴 악기 본 적 있으신가요? 바이올린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전자악기인데요. 한쪽 어깨에 착용하고 연주를 하는데 특이한 외관만큼 악기의 선율 또한 독특한 매력이 물씬 전해집니다. 게다가 정해진 공연장을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 곳곳의 이국적인 풍경과 묘하게 어우러지며 한층 보는 재미를 더하죠. 각기 다른 장소를 찾아다니며 음악 공연을 선보인 뒤 편집 기술을 통해 이색 여행기 겸 뮤직비디오를 완성했는데요. 여러모로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창의적인 시도가 돋보입니다. 동글동글 정말 귀엽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수달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는 중 아니냐고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선 모양입니다. 특히 물을 보고 머뭇거리는데 이 모습을 본 엄마 수달, 가차없이 아기 수달을 입에 물고 수영 집중 훈련을 시작하네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저래도 되나 살짝 걱정이 되죠. 하지만 역시 타고난 수영 본능이 있는 건지 금세 적응하며 놀라운 실력을 선보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동물원이 공개한 모습인데요. 가만히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미소가 지어지죠. 부디 앞으로 엄마 수달처럼 멋지고 튼튼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브닝 핫클릭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 해병대가 독도방어 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한 외교 채널로 항의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어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앞서 해병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서북도서 방어 위주에서 주변국 위협을 동시에 대비한 전략도서방위 사령부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순환식으로 운용 중인 울릉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